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이미 한 명이 눈치채고 있어. 누구요? 옆집 할머니. 계속 기웃거리고 다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일 밤에 마무리하자. 더 늦으면 위험해. 70세의 김영자는 지하 3층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옆집 할머니가 혹시 자신을 뜻하는 건가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모든 건 일주일 전 그 이상한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로 나왔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기상 습관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네 집을 다녀온 터라 오랜만에 커튼을 젖히며 환기를 시키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옆집 박순이의 베란다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순이 씨 화분은 왜 이렇게 시들어 있지? 평소 같으면 벌써 박순이가 나와서 물을 주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들리던 라디오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목을 길게 빼고 옆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베란다 유리문에 커튼이 꼭꼭 쳐져 있었고 평소 박순이가 그렇게 아끼던 장미 화분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순이 씨가 화분을 저렇게 방치할 리가 없는데. 궁금한 마음에 현관문을 나가 옆집 배를 눌러봤어요. 딩동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순이 씨, 집에 계세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는 영자와 동갑내기로 올해 70세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건강도 좋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아침마다 화분에 물 주는 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관리사무소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2호에 사는 김영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옆집 1002호 박순희 씨가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박순희 씨요? 사흘 전에 시골로 이사 가셨어요. 네. 이사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박순이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시골 가족들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도 없이요? 20년 넘게 옆집에 살았는데 아무래도 급하셨나 봐요. 이삿짐도 새벽에 조용히 빼가셨거든요. 영자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박순이는 평소 예의 바른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살던 이웃에게 인사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연락처나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희 씨가 정말 갑자기 이사를 갔을까? 그럼 왜 화분은 그대로 놔두고 갔지? 10층에 내려서 복도를 걷는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순희 집 앞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들과 우산꽂이가 모두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사를 갔으면 이런 것들도 가져갔을 텐데. 영자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이사를 간다면서 화분도 현관 앞 소품들도 모두 그대로 두고 갔다니. 집으로 돌아와서도 영자는 계속 신경 쓰였어요. 베란다에 나가 옆집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이삿짐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새로운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세 사람이 이사와? 박순이가 이사 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이 그렇게 빨리 나간다고? 영자는 궁금한 마음에 복도로 나가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부부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영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별로 친근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아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이사 오신 걸 환영해요. 혹시 이전에 살던 박순희 씨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남자의 대답이 너무 냉정했어요. 보통은 이전 집주인에 대해 궁금해하기 마련인데. 아, 그러시구나.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한 후 부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자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부부의 태도도 이상했고 박순희의 갑작스러운 이사도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녁을 준비하며 영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넘게 옆집에서 살던 박순희가 인사도 없이 사라지고 화분까지 그대로 남겨두고 갔다니. 그리고 사흘 만에 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다니.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영자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내내 박순희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베란다로 나가 옆집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새로 이사 온 부부는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박순희의 화분들은 더욱 심하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방치할 리가 없어. 영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먼저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1천 3호에 사는 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영자예요. 아, 영자씨. 어서 와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순희 씨 이사 가는 거 보셨어요? 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순희 씨가 이사 갔다고요? 언제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사흘 전에 갔다고 하던데. 어머, 저는 몰랐는데요. 이삿짐차 소리도 못 들었고. 평소 그렇게 인사성 밝은 분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이 할머니도 의아해했어요.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려면 엘리베이터를 써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요? 네, 사나흘 전 새벽 2시쯤인가. 복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는 누가 응급실이라도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영자의 가슴이 쿵했어요. 어떤 소리였는데요? 발소리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걸 끄는 듯한 소리도. 무거운 걸 끄는 소리요? 네, 캐리어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삿짐 상자를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영자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2시에 이삿짐을 나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그때 밖으로 나가보셨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새벽에 함부로 나갔다가. 영자는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박순희가 정말 이사를 간 게 맞다면 왜 새벽 2시에 몰래 나갔을까요? 이웃집 영자 씨,
혹시 순희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그게 저도 걱정돼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영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9층에 사는 박 아저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10층 영자예요. 아, 영자씨. 오랜만이네요. 뭔 일이세요? 혹시 며칠 전 새벽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어요? 박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있었어요. 사흘 전 새벽에 화물차 같은 게 왔다 갔거든요. 화물차요? 네, 엔진 소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려다봤더니 검은색 화물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새벽 2시 반쯤? 아니, 3시쯤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화물차가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서. 영자는 얼버무리며 박 아저씨와 헤어졌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 주차장을 들러봤습니다. 박순희의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보려고요. 박순희의 주차 공간에는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15년 된 낡은 소형차였지만 박순희가 아끼던 차였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차도 가져갔을 텐데. 영자는 차 주변을 살펴봤어요. 차 바닥에 뭔가 이상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얼룩이었는데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뭐지? 휴대폰 라이트로 비춰보니 말라버린 핏자국 같아 보였어요. 영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증거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혹시라도 누가 의심하면.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였어요. 새로 이사 온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웃 할머니가 자꾸 물어보던데. 조심해야 해. 너무 티 내지 말고. 며칠만 더 버티면 돼. 영자의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들어온 영자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박순희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박순희가 화분과 심지어 차까지 그대로 두고 사라진 것. 새벽 2시에 들린 이상한 소리들. 화물차가 왔다 간 것.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수상한 얼룩. 마지막으로 새로 이사 온 부부의 수상한 대화. 이건 분명히 범죄야. 영자는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때 옆집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에 나머지도 처리하자.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머지를 처리한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자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순희의 갑작스러운 이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침 7시 평소처럼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 베란다에서 젊은 여자가 박순희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영자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챈 여자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밝고 친근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화분들을 돌보시네요? 네, 이전 주인분이 기르시던 거라고 들었는데 너무 예뻐서요. 버리기 아까워서 살려보려고요. 그 말을 듣자 영자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전 주인의 화분을 돌봐준다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최민경이에요. 남편은 김태수고요. 아, 저는 김영자예요. 반가워요. 혹시 이전에 살던 분과 친하셨어요? 네, 20년 넘게 옆집에 살았거든요. 민경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 그렇다면 갑자기 떠나셔서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인사도 없이 가셔서. 저희도 부동산에서 급하게 연락받았어요. 원래 이사 올 예정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집이 나왔다고 해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 주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부동산에서는 시골 가족분 집으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영자는 이상했어요. 박순이에게는 시골에 가족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으셨는데. 참, 혹시 이 동네에서 장 보거나 은행 가실 때 어디로 가세요? 민경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래 슈퍼마켓하고 입구 쪽에 은행이 있어요. 감사해요. 아직 이 동네가 낯설어서. 민경은 정말 새로 이사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자는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아파트 앞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자 씨, 옆집 순희 씨 어디 가셨어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아, 시골로 이사 갔다고 해요. 어머, 이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지난주에 순희 씨가 와서 다음 달 개 모임 날짜 물어보셨거든요. 이사 갈 사람이 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영자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박순이는 아파트 주부들끼리 하는 개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이사를 갈 계획이었다면 개를 먼저 정리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순희 씨 차도 아직 주차장에 있던데요. 제가 어제 지나가다 봤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이상하네요. 시골 가는데 차를 왜 안 가져가셨을까요? 슈퍼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영자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박순희 집 우편함에 며칠치 우편물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이틀간의 광고지들이 꺼내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평소에 우편물을 매일 확인하시던 분인데 영자는 박순희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오후에 우편함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광고지는 바로 분리수거하는 꼼꼼한 성격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태수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아, 안녕하세요. 태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뭔가 서둘러 하는 느낌이었어요. 손에는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짐 정리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아, 네. 아직 할 일이 많아서. 태수가 10층에서 내리면서 복도를 재빨리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영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그날 밤 영자는 베란다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옆집은 조용했지만 가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정리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로 이사 왔으니까 당연히 정리할 게 많겠지. 영자는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박순희의 차, 우편물, 개 모임, 그리고
새 이웃 부부의 어색한 모습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게 합쳐지니 뭔가 이상했어요.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영자는 결심을 굳히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궁금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첫 번째로 지하 주차장에 다시 내려가 봤습니다. 어제 본 박순희의 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지하 주차장은 아침이라 조용했어요. 박순희의 낡은 하얀색 경차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본 얼룩이. 차 옆 바닥을 자세히 보니 어두운 색깔의 마른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기름 얼룩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차에서 기름이 새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건 아닐까? 차 문을 살짝 당겨봤는데 잠겨 있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평상시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태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그냥 이전 이웃분 차가 아직 있길래. 아, 그 차 주인분이 이사 가신 분이군요. 부동산에서 차는 나중에 처리한다고 했어요. 태수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영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처리한다고요? 네, 아마 팔거나 폐차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차가 필요 없으시다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태수가 미안하다며 웃었지만 영자는 그의 눈빛이 조금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놀란 거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는 동안 태수가 말했어요. 혹시 이전 주인분과 많이 친하셨나 봐요? 20년 넘게 옆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럼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갑자기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가족 일로 급하게 이사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태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영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10층에서 내리며 태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님,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요? 저희가 이사 온 첫날 밤에 위층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혹시 위층 분들이 뭔가 정리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영자는 이상했어요. 위층인 11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평소 조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위층에서요? 평소 조용한 분들인데. 그래요? 그럼 다른 층에서 들린 소리였나 봐요. 태수와 헤어진 후 영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위층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낸 걸까? 혹시 자신들이 낸 소리를 다른 층 탓으로 돌리려는 건 아닐까? 오후에 영자는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박순희가 정말 이사를 간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아파트 1001호에 살던 박순희 씨 아세요? 아, 박순희 씨요? 네, 알죠. 최근에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부동산 사장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아, 그게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골로 가셨다고만.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평소에 그런 계획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서. 가족분이 급하게 아프셔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이요? 박순희 씨는 혼자 사시는 분 아닌가요? 부동산 사장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아무튼 급한 일이 생기셔서 가신 건 맞아요. 영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부동산 사장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최민경, 김태수 씨요? 좋은 분들이에요. 급하게 집을 구하고 계셨는데 마침 나와서. 급하게요? 네, 원래 살던 곳에서 갑자기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부동산을 나서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박순이도 급하게 나가고 새 세입자들도 급하게 들어오고 뭔가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베란다에 나갔는데 옆집에서 뭔가 포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 상자를 옮기는 소리. 벌써 짐을 싸고 있는 건가? 민경이 어제 며칠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조용히 자기 집 현관문을 조금 열어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태수가 큰 검은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봉투가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나? 태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영자는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문을 열어 내려다보니 태수가 지하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 기계실 쪽으로 말이에요. 지하 기계실에 왜? 영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아래쪽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2층. 태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하 3층 기계실까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지하 2층에서 멈춰서서 아래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쿵, 쿵. 뭔가 무거운 걸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끄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영자는 더 내려가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태수에게 들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10분 정도 지나자 태수가 다시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재빨리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태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살짝 보니 아까 들고 있던 검은 봉투는 없었어요. 하지만 손에는 작은 열쇠 같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영자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 봤어요. 지하 3층 기계실 앞에 섰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뭘 숨긴 걸까?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영자는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태수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문소리와 발걸음 소리.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누군가 움직이는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10층에서 멈추는 소리. 또 누가 왔나? 영자는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어요. 태수와 민경이 낯선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도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새벽에 수리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들어갈 때는 도구 상자가 무거워 보였는데 1시간 후에 나올 때는 훨씬 가벼워 보였거든요. 도구 상자에서 뭔가 꺼내고 간 건가 아니면 뭔가 넣어간 건가? 영자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1001호에 수리기사가 온 적 있나요? 수리기사요? 없었는데요. 어떤 수리 요청도 없었어요. 새벽에 작업복 입은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요? 그럼 개인적으로 부른 업체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새로 이사 온 분들이 개인적으로 업체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새벽에? 오후에 영자는 우연히 민경을 만났어요. 민경이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 씨. 아, 영자 씨. 안녕하세요. 민경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 요즘 이사 정리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벌써 이사 준비를 하세요? 네. 아무래도 급하게 이사 왔다 보니까 여기서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민경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민경이 대답할 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참, 어젯밤에 수리 기사분이 오신 걸 봤는데 뭔가 고장 나신 게 있었나요? 민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리 기사요? 네, 새벽에 작업복 입은 분이. 그거요.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 급하게 불렀거든요. 새벽에요? 네, 온수가 안 나와서. 그 업체가 24시간 서비스라고 해서. 민경의 설명이 그럴듯했지만 뭔가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그럼 잘 고쳐졌겠네요. 네. 다행히. 민경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집에 가볼게요. 남편이 기다려서. 영자는 민경이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베란다에 나가보니 옆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옆집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하는 소리, TV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나간 건가? 영자는 궁금해서 옆집 현관문 앞에 가봤어요. 조용히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집에 없는 건가? 아니면 영자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부도 박순이처럼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닐까? 밤늦게까지 옆집은 계속 조용했어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는 이 부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옆집이 조용했던 게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베란다로 나가 옆집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커튼도 어제와 똑같은 상태로 쳐져 있었고 베란다에 있던 박순이의 화분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없는 건가?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옆집 배를 눌러봤어요. 딩동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민경 씨? 태수 씨? 계세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천이로 새로 이사 온 분들 오늘 아침에 보셨나요? 아니요, 왜요? 어제 저녁부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행이라도 가신 건 아닐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 그럴듯했지만 영자는 석연치 않았어요. 혹시 어제 그 집에서 이삿짐차 같은 거 온 적 없나요? 글쎄요. 제가 어제 일찍 퇴근해서. 잠깐만요. 직원이 CCTV 화면을 확인해 봤어요. 어제 저녁 7시 이후 영상인데. 아, 여기 봐요. 화면에는 어제 저녁 8시쯤 천일호 부부가 큰 가방들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정말 여행 가신 것 같네요. 하지만 영자는 이상했어요. 어제 오후에 만난 민경은 여행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돌아오신다고 하셨나요? 아, 그건 저희한테 따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는 CCTV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태수와 민경이 들고 나간 가방들이 평범한 여행 가방 같지 않았어요. 검은색 큰 가방들이었는데 무거워 보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 좀 더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영자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젊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11층 사는 정미영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10층 김영자예요. 혹시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어요? 영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소리요? 네, 며칠 전부터 아래층에서 밤늦게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쯤부터인가?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심해요. 영자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 시기가 박순이가 사라진 때와 비슷했거든요. 어떤 소리였는데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가구 옮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낮에는 조용해요. 혹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정리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영자는 점점 더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미영 씨, 혹시 저랑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저도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서. 두 사람은 함께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1001호에서 밤에 소음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1001호에서는 소음 관련 민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집에서는 신고 안 했나요? 네, 없었어요. 혹시 다른 층에서 들린 소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미영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바로 아래층에서 들렸어요. 영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1001호 이전 주인이었던 박순희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시골 어디로 가신 건지라도.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영자는 답답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태수가 어제 간 지하 3층 기계실을 다시 확인해 보려고요. 지하 3층은 평소보다 더 음침했어요. 기계실 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문 앞 바닥에 작은 흙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놓인 청소 도구들 사이에 새로운 삽이 하나 있었습니다. 삽이 왜 여기에?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하 기계실에 삽이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숨을 곳을 찾았어요. 기계실 옆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 봤어?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여행 간 게 아니었나? 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새벽에 왔던 작업복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럼 내일 밤에 마무리하자.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이미 한 명이 눈치채고 있어. 영자의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가?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이미 한 명이 눈치채고 있어.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영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머님! 영자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쉿, 조용히 하세요. 민경이 영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급하게 속삭였어요. 할머님, 지금 정말 위험해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요. 민경이 영자의 손을 잡고 다른 쪽 계단으로 향했어요. 태수도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속였다고요? 저희는 경찰이에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라고요? 태수가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강력계 형사 김태수입니다. 이쪽은 같은 팀 최민경 형사고요. 영자는 멍하니 신분증을 바라봤어요. 정말 경찰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거짓말을? 박순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보호요? 박순희 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민경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하지만 할머님도 이제 위험해졌어요. 제가 왜요?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순희 씨는 3개월 전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증거를 우연히 보게 되셨어요. 그 조직의 보스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자금을 숨겨왔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네, 박순희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그분을 제거하려고 했고,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저희가 박순희 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이 집에서 잠복하면서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민경이 덧붙였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자꾸 의심하고 다니셔서 혹시 조직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어요. 그럼 어제 새벽에 온 작업복 남자는 저희 동료예요. 감시 장비를 설치하러 온 거였어요. 태수가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수색하고 있어요. 할머님이 너무 많이 알게 되셔서 갑자기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쾅! 뭔가 부서지는 소리 같은데. 민경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여기 현장이에요.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무전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영자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게 저희가 박순희 씨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지하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여러 명 들렸어요. 찾았나? 아직이요. 하지만 분명히 이 근처에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진짜 조직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영자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님,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영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경이 다른 계단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가서 1층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백업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업팀이요? 네, 오늘 밤 전체 작전이 있었어요. 할머님이 끼어드신 건 예상 못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리 가요. 세 사람은 조용히 다른 쪽 계단으로 향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정말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형사님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표물들이 지하에 있어요. 곧 포위할 예정이고요. 영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범죄 수사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거였네요. 박순희 씨는 정말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다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지하에서 큰 소음이 들렸어요. 체포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지하에서 올라온 경찰관이 보고했어요. 작전 완료되었습니다. 조직원 7명 전원 검거했고 불법 자금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태수가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지금까지 속여서. 아니에요. 박순희 씨를 지키려고 하신 일인데 뭘. 민경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이 계속 의심하셔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박순희 씨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모셔올 수 있어요. 할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안전하거든요. 30분 후 영자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박순희가 나타났어요. 영자야, 순이야. 두 할머니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걱정했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미안해, 영자야.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경찰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박순희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 줬어요. 3개월 전에 우연히 지하 기계실에서 이상한 남자들이 돈가방을 숨기는 걸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봤다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신 거고요. 처음엔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남자들이 집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지. 태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때부터 박순희 씨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직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 간 것처럼 꾸민 거였구나. 맞아요. 조직 사람들이 박순희 씨가 사라진 줄 알게 해야 했거든요. 영자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본 새벽에 이상한 소리들이나 화물차는? 민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증거 수집하고 감시 장비 설치하는 소리였어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의 얼룩은요? 아, 그건 정말 기름 얼룩이었어요. 박순희 씨 차에서 새는 기름이었고요.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순희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자야, 고마워. 내가 계속 찾아다니고 걱정해줘서. 경찰분들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 뭘 고맙다고 해. 이웃인데 당연한 거지. 태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할머님 덕분에 수사가 더 빨라졌어요. 제가요? 네, 할머님이 자꾸 관심을 보이시니까 조직 사람들이 조급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게 됐고 저희가 잡을 수 있었어요.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할머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셨어요. 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걱정과 관심이 결국 친구를 구한 셈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나고 박순희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며칠 후 박순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자는 그날 아침 베란다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와 화분에 물 주는 소리. 순이야, 화분들이 많이 시들었네. 응, 다시 살려야겠어. 덕분에 완전히 죽지는 않았더라.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녁에 두 할머니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걱정하면서 깨달았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돌봐주며 사는 거구나. 그날 밤 영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옆집에서 들리는 박순이의 일상 소리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와 민경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할머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건으로 파견 나가요. 하지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민경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너희들도 고생 많았어. 나 같은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님 같은 이웃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영자와 박순이는 베란다에서 함께 화분을 돌봤어요. 순이야,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먼저 얘기해. 그럴게. 너도 이상한 생각 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 할머니는 웃으며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제라늄이 다시 빨갛게 피어나고 있었고 페투니아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말이에요.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영자의 작은 중얼거림이 따뜻한 아침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